할머니, 지은이 복례 앞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복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일 리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 복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파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복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다고 하던.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특히 할머니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지은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복례는 그 순간 자신이 손녀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지은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 때문에 지은이 불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지은아, 할미 때문에 내 앞길 망칠 순 없지.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거예요. 그날 밤 복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더 배웠다면 어땠을까? 지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될 수는 없었을까?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례 할머니 손녀가 파혼당했다더라. 그래도 검사인데 왜 파혼을 당했을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복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평소 단골 손님들도 예전만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직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지은의 파혼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집안 때문에 파혼당했다더라. 아무리 그래도 검사인데 말이 안 되지 않나? 지은은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복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지은이 복례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평생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복례는 지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지은아, 할미가 미안하다. 할미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하지만 지은은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에요. 그날 밤 복례는 홀로 가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손녀에게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밥을 만들 때마다 손에 밴 냄새, 기름때가 낀 손톱, 거친 손바닥. 이 모든 것이 지은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출신이 부끄럽다며 파혼당한 손녀, 자신의 탓이냥 고민이 많아지는 복례 할머니. 어떤 반전 사연이 있을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어귀,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김밥 도구 소리와 함께 어서 오세요 하는 정겨운 인사 말이죠. 바로 최복례 할머니가 운영하는 김밥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올해 74살인 복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김밥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짓고 단무지를 썰고 계란을 부치고 우엉을 볶는 일련의 과정들이 그녀에게는 이제 몸에 밴 일상이 되었죠. 손놀림 하나하나가 수십 년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복례 할매, 오늘도 김밥 5줄 싸주세요. 단골 손님 박 아저씨가 환한 미소로 다가옵니다. 복례는 김 위에 밥을 펴바르며 대답합니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오늘 단무지가 특히 아삭해서 맛있을 거예요. 복내의 김밥은 동네에서 유명합니다. 특별한 재료를 쓰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포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김밥에는 뭔가 다른 맛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내 할매 김밥은 명품이라고 말하곤 했죠. 그 명품의 비결은 바로 정성입니다. 한 줄 한 줄 마음을 담아 만드는 그 정성 말입니다. 가게 한편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검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성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죠. 바로 복내의 손녀 한지은입니다. 27살의 지은은 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복내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랑거리입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중요한 사건 담당하게 되어서요. 지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복내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흐뭇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래, 그래. 몸 챙기고 일해라. 할미가 김밥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둘게. 지은이 어릴 때부터 복내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마저 사고로 잃은 후 홀로 지은을 키워냈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김밥을 말아 지은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냈습니다. 때로는 손님이 적어 하루 종일 김밥 서너 줄밖에 팔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복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가진 건 없지만 지은이만큼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야 한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지금 지은은 검사가 되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내의 손에는 여전히 김밥 냄새가 배어 있지만 그 냄새가 만들어낸 결과를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소박한 장사일지 몰라도 복내에게는 인생의 전부였고 지은에게는 꿈을 키워준 든든한 뒷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할머니, 김밥 한 줄만 주세요. 복내는 아이들에게 김밥을 건네며 말합니다. 천천히 씹어 먹어라. 체하면 안 되니까. 마치 자신의 손주를 대하듯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챙깁니다. 해가 저물어 가자 복내는 하루 장사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도마를 닫고 칼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남은 재료들을 확인합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를 위한 준비입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어 온 지 벌써 수십 년, 복내에게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 지은에게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지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복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놓을 뻔했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지은이가? 복내의 목소리도 덩달아 떨렸습니다. 지은은 상대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문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이고 집안도 좋고 무엇보다 지은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복내는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한 차림새로 나타난 지은의 손에는 예쁜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복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좋구나. 그런데 상견례라는 게 뭘 입고 가야 하는 거냐?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복을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쁜 한복 하나 준비해 드렸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운 분홍빛 한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내는 한참 동안 한복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가도 될까? 지은은 할머니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실 거예요. 상견례 당일 복례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거칠어진 손을 깨끗이 씻고 손톱까지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지은이 사준 한복을 조심스럽게 입고 거울 앞에서 여러 번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오랜만에 입은 한복 차림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손녀의 큰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은이 와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례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행복하면 할미도 행복하다. 두 사람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상대방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지은의 예비 시어머니인 오경숙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복례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 할머니 최복례입니다. 복례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경숙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시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은이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난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지은의 직업, 취미, 성격 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복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자신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경숙이 갑자기 복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복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경숙의 표정이 굳어졌고 예비사위 집안의 다른 가족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김밥 장사를 하신다고요? 목소리에는 명백한 당황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생 그 일로 지은이를 키웠습니다. 우리 집안에 경숙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미완성의 문장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복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저를 검사까지 만들어주셨고요. 하지만 경숙의 표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복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만 마셨습니다. 평생 자랑스럽게 해온 일이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복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의 차가운 시선과 어색한 분위기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김밥을 만들면서도 손놀림이 평소만큼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지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복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지은을 기다렸습니다. 지은이 나타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복례 앞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복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일 리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 복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파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복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다고 하던?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특히 할머니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지은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복례는 그 순간 자신이 손녀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지은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 때문에 지은이 불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지은아. 할미 때문에 내 앞길 망칠 순 없지.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거예요. 그날 밤 복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더 배웠다면 어땠을까? 지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될 수는 없었을까?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례 할머니 손녀가 파혼당했다더라. 그래도 검사인데 왜 파혼을 당했을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복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평소 단골 손님들도 예전만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직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지은의 파혼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집안 때문에 파혼당했다더라. 아무리 그래도 검사인데 말이 안 되지 않나? 지은은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복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지은이 복례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평생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복례는 지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지은아. 할미가 미안하다. 할미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하지만 지은은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에요. 그날 밤 복례는 홀로 가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손녀에게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밥을 만들 때마다 손에 밴 냄새, 기름때가 낀 손톱, 거친 손바닥. 이 모든 것이 지은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복례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 보며 김밥만 말았구나. 내 손맛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나도 끝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내려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복례는 손님인 줄 알고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한 남자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식품기획팀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이 가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복례는 영문을 몰라하며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이 앞을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손님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특히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 사업을 해보실 생각이 없으시는지요? 복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사업이라고요? 저는 그냥 김밥만 파는 할머니인데요. 하지만 남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의 김밥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서 전국에 퍼뜨려 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이것이 지은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기회일까요? 대한식품 직원들이 떠난 후 복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명함을 바라보며 꿈을 꾸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생 골목 어귀에서 김밥만 말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침울한 표정이었지만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 자주 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여기 누가 다녀갔다면서요? 동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복례는 명함을 꺼내며 어제 있었던 일을 지은에게 설명했습니다. 지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요? 대한식품에서 할머니께 제안을 했다고요? 지은은 명함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회사 알아요. 꽤 큰 식품회사예요. 그런데 지은아, 할미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복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김밥은 정말 특별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먹어왔지만 다른 곳 김밥과는 확실히 달라요. 며칠 후 복례는 대한식품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높은 빌딩의 깔끔한 사무실은 복례에게는 낯선 세계였습니다. 담당자인 김 과장이 복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저희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 과장은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전국에 매장을 내는 겁니다. 할머니께서는 레시피 제공과 브랜드 감수를 맡아주시면 되고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김밥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복례가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드셔봤는데 정말 다른 맛이에요.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져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진정성이 더욱 소중합니다. 하지만 복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은과 상의했습니다. 지은아, 할미가 이런 큰일을 해도 될까?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지은은 할머니를 격려했습니다. 할머니,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복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복례에게 속삭였습니다. 복례야, 그 회사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복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큰 지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야. 혹시 지은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지은의 파혼과 관련된 사람들이 뒤에서 자신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제안이 들어온 걸까? 정말 우연일까?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다시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지은이에게 또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불안과 의심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대한식품에 전화를 걸어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김 과장은 이해한다며 충분히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은이 그날 저녁 가게에 들렀을 때 복례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아, 혹시 이 일이 너와 관련된 건 아닐까? 누군가가 할미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지은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 가슴이 너무 아파요. 복례는 깜짝 놀라며 지은을 부축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지은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복례는 다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지은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 같네요.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는 복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지은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자신 때문에 지은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파혼으로 인한 상처, 주변의 시선, 그리고 이번 회사 일까지 모든 것이 지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복내는 병실 창가에 앉아 지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할미가 미안하다. 할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눈물이 복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인생 최대의 좌절감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지은이를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복내는 가게를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수선해서 김밥을 만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은을 돌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오후 대한식품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 계약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복내는 지은의 상황을 설명하며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일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중요한 서류도 가져가고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복내는 마지못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지은과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복내를 만난 동네 박 아저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복내야, 너 정말 조심해야 해. 박 아저씨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 대한식품이라는 회사 말이야. 무슨 일이야? 복내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박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회사 뒤에 큰 손이 있어. 바로 지은이 파혼당한 그 집안이야. 오경숙이라는 여자 남편이 그 회사 주요 주주 중 하나라는 거야. 복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박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너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것 같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의도는 아닐 거야. 그 밤 복내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지은의 잠든 모습을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나를 이용하려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분노와 절망이 교대로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과장이 약속대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와서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저희 계약서입니다. 조건을 보시면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복내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레시피 사용료로 초기에 5억 원을 드리고 매달 로열티도 지급해 드립니다. 할머니께서는 브랜드 자문만 해주시면 되고요. 5억 원이라는 숫자에 복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김밥을 팔아도 벌기 어려운 큰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아저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이 회사가 오경숙 씨 집안과 관련이 있나요? 김 과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복내는 그 반응을 보고 자신의 의심이 맞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복내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 투자자 중에 그런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업과는 별개의 문제고요. 복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자신의 의심이 맞았던 것입니다. 혹시 제 손녀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복례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순전히 사업적인 판단입니다. 할머니 김밥이 정말 좋아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복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복례가 말하자 김 과장의 표정이 급하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바로 그때 복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지은 씨가 깨어나셨는데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례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해요. 김 과장이 말렸습니다. 할머니, 계약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하지만 복례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복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지은이 침대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렸습니다. 복례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할미의 전부야. 할머니, 그 회사 일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복례는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아, 그 회사가 오경숙 씨 집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지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례는 지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냐, 지은아. 이건 할미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지은의 상태도 걱정이었고 회사 일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정말 이용당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복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조종을 받으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복례는 새벽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하루 더 병원에서 관찰을 받기로 했고 복례는 혼자 가게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고 가게 안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구석진 창고를 정리하다가 복례의 손이 낡은 수첩 하나에 닿았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수첩을 꺼내서 펼쳐보니 거기에는 수십 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복례가 직접 손으로 쓴 김밥 레시피와 판매 기록들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지은이를 위한 김밥 연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은이 어릴 때부터 더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주기 위해 매일매일 적어둔 기록들이었습니다. 오늘 단무지 농도를 조금 낮춰보니 지은이가 더 좋아했다. 계란 부칠 때 소금을 조금 더 넣으니 간이 더 잘 맞는다. 밥에 참기름을 살짝 넣으니 윤기가 더 좋아졌다. 한 줄 한 줄이 모두 지은을 생각하는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복례는 수첩을 넘기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작은 수첩 안에는 단순히 김밥 레시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 더 나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정성,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삶이구나. 복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지은이와 함께한 세월이야.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지은이 검사가 된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은이가 검사가 되었다. 내 김밥이 지은이의 꿈을 키워주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자랑스럽다. 복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자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도 이걸 무시할 순 없어. 이건 내 인생이자 지은이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야. 복례는 마음먹고 지은의 후배 검사인 김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김 검사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김 검사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복례는 대한식품에서 가져온 계약서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 계약서에 문제가 많네요. 김 검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을 보세요. 할머니가 레시피를 넘겨주시면 회사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할머니가 져야 한다는 조항도 있고요. 복례는 놀랐습니다. 그럼 이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김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조건으로는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할머니만 손해보는 계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복례가 물었습니다. 김 검사는 수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먼저 할머니의 레시피와 노하우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런 귀중한 자료들을 그냥 넘겨줄 순 없어요. 그날 저녁 복례는 지은이 퇴원하는 날을 맞아 병원에 갔습니다. 지은의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계약일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례는 지은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첩을 발견한 이야기, 김 검사와 상담한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지은이 복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부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할머니의 진짜 가치를 몰랐던 거네요. 복례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할미도 알겠다. 우리가 당당해야 한다는 걸 말이야. 복례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미가 직접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 보겠다. 며칠 후 복례는 김 검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자신의 레시피와 노하우를 특허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사업을 한다면 자신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복례는 또 다른 식품회사들에도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대한식품만이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김 검사가 소개해준 몇 곳의 회사들이 복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용감하세요. 지은이 복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복례는 지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당당하게 살자, 지은아.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말고. 그날 밤 복례는 수첩을 다시 펼쳐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노하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복례는 새로운 페이지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부터 최복례는 당당하게 살기로 했다. 지은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 글씨는 전보다 훨씬 힘차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복례가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검사의 도움으로 레시피 특허 출원을 마쳤고 몇몇 식품회사들과도 예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종합식품이라는 회사가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종합식품의 이사장인 최 이사장은 복례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최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 이사장이 복례의 가게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최 이사장이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 복례가 직접 만든 김밥을 먹는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맛이네요. 최 이사장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맛을 어떻게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군요. 복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레시피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때 복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한식품의 김 과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계약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른 회사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곳과 상담해보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려고요. 김 과장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최고 조건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조건이 좋다고 다 좋은 계약은 아니에요. 복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레시피와 노하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거든요. 김 과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정식 발표회를 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최종 결정을 내려주세요. 복례는 최 이사장과 상의한 후 발표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당당하게 나가세요. 할머니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최 이사장이 격려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복례는 지은과 함께 호텔 컨벤션 홀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세요. 지은이 복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컨벤션 홀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식품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놀랍게도 오경숙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복례는 오경숙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김 과장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복례 할머니의 김밥입니다. 무대 뒤에서 기다리던 복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복례 할머니를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복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처음이라 떨렸지만 복례는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복례입니다. 복례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작은 포장마차에서 김밥을 만들어 온 할머니입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복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길거리 장사꾼이라고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다. 복례가 오경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밥으로 제 손녀를 검사로 키워냈습니다. 이 김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오경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복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김밥에는 단순한 재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과 사랑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제 김밥의 진짜 비밀입니다. 그때 최 이사장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복례 할머니와 저희 한국종합식품이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희 회사의 브랜드 자문위원이 되실 것이며 수십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받으시게 됩니다. 최 이사장의 발표에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레시피와 노하우는 철저히 보호받으며 모든 결정에 할머니께서 참여하실 것입니다. 오경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복례의 다음 말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복례의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가득했습니다. 길거리 장사꾼이었던 제가 이제는 수십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대 위의 복례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복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는 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느냐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기자들이 복례를 둘러쌌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복례는 하나하나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오경숙은 복례에게 다가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복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가치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오경숙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복례 김밥은 이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서울역, 부산역, 대구역. 주요 역사와 번화가마다 복례 김밥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례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아침 7시 복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포장마차가 아닌 깔끔한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브랜드 자문위원으로서 새로운 메뉴 개발과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매장에서 복례의 정성스러운 손맛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직접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강남점 오픈식이 있습니다. 복례의 전담 비서인 박 매니저가 스케줄을 알려줍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차림을 정돈했습니다. 이제는 정장도 자연스럽게 소화해내는 모습입니다. 강남점 오픈식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테이프 커팅을 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매장에서도 정성스러운 김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례의 인사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직접 가르친 대로 한 줄 한 줄 마음을 담아 만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이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해 주세요. 복례가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픈식이 끝난 후 복례는 지은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지은도 이제는 완전히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감까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는 전국 사람들이 할머니를 알아요. 지은아, 할미 혼자 한 일이 아니야.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복례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께서 저를 자랑스러워 하셔야 해요. 식사 중에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복례는 궁금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식이야? 지은의 얼굴에 부끄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를 무척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복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어떤 사람인데? 공익 변호사로 일하는 분이에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를 한번 뵙고 싶다고 해요. 복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구나. 할미도 만나보고 싶다. 오후에 복례는 원래 자신의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복례 김밥의 1호점이 서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매장이었습니다. 복례는 그곳에서 김밥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례는 그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만들어온 그 맛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맛있네요. 복례가 직원에게 말하자 직원은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복례 할머니세요. 정말 영광입니다. 직원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복례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계속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세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복례와 지은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노을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 무엇보다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행복해. 지은은 할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배운 가장 큰 것은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복례가 되물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신의 삶에 대해 당당하게 사는 것 말이에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정성스럽게 하면 그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복례는 지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은아, 할미도 내게 배웠어. 포기하지 않는 것,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내가 있었기 때문에 할미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날 밤 복례는 자신의 수첩에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 무시받을 인생은 없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곧 재산이다. 지은이와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글씨는 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힘찬 모습이었습니다. 몇 주 후 복례는 텔레비전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할머니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복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복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어떤 일을 하든 정성스럽게 하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방송이 끝난 후 복례와 지은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복례 김밥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지은과 함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지은이 복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복례는 지은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지켜가자, 지은아. 서로를 지켜가면서 말이야.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